전기차 태아조 일론이 한 말 중에 정말 대박인 게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겠어요. 물론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확장한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신중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오후 1시 35분경에 일론이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6월에 모델 Y가 터키,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베스트셀링 차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나라들에서는 아직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FSD 없이도 이 정도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일론은 규제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승인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FSD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FSD는 정말로 가장 큰 수요 동력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FSD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테슬라 판매량 차이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1시 37분경에 일론이 정말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바로 테슬라 다이너 오픈 소식이에요. 일론이 이건 정말 특별한 다이너다 라고 하면서 희망에 빛나는 등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다이너가 뉴스에 나오는 일은 드문데 새로 오픈한 이 레스토랑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했어요. 테슬라 다이너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테슬라 충전소와 함께 있는 복합시설인데 미래형 디자인의 로봇들이 서빙을 하고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은 역할을 해요. 일론의 비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테슬라 경험 공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한편으로는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도 있었어요. 일론이 테슬라가 FSD 소프트웨어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사용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파라미터 수를 10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다는 건 AI가 더 복잡하고 정교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이에요. 오후 1시 43분에는 테슬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일론이 테슬라 에너지의 성장을 정말 큰일이라고 안마야면 표현했는데 실제로 테슬라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인 메가팩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었어요. 현재 2세대 옵티머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3세대는 절묘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론의 표현 방식이 정말 독특하죠. 절묘하다라는 표현을 쓰다니요. 여기서 일론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는 세계에서 단연 최고의 실제 세계 AI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웨이모에 대해서도 살짝 디스를 했어요. 구글이 AI는 잘하지만 실제 세계 AI 응용에서는 테슬라만큼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테슬라가 수년간 자동차를 생산하고 설계해온 경험을 꼽아 테슬라는 지금까지 AI에서 가장 높은 지능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능 밀도는 미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지능 밀도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크기나 비용으로 더 많은 지능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후 4시 46분에는 옵티머스 3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발표됐어요.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내년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테슬라의 목표는 연간 수백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하는 거예요. 일론은 5년 안에 연간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론이 한 말이 정말 일론다웠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해낸다고 했거든요. 이건 테슬라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늦게나마 현실로 만드는 경향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테슬라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처음 약속한 날짜보다는 늦었지만 결국 다 실현됐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잘 실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건 일론이 계속 해온 얘기인데 테슬라의 잠재력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발언이에요. 오후 4시 50분에는 테슬라 CFO인 바이바브 타네자가 나서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2분기에 처음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완전 자율로 배송한 사례를 달성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고객에게 가서 배송을 완료했다는 거거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규제 변화에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테슬라는 더 많은 시승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 올해 상반기에 더 저렴한 차량의 생산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 4시 55분부터는 투자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테슬라 로보택시에 관한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현재 운영 규모를 10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베이에리어가 다음 타깃이고 서비스
서비스 승인을 가속화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무인 FSD에 대한 기술적이고 규제적인 장벽에 대한 질문에 일론은 올해 말까지 여러 도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안전에 대해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무인 FSD의 출시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올해 말까지 프리몬트 공장에 테슬라 차량들이 고객에게 스스로 배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후 4시 58분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일론은 옵티머스 V3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설계라고 하면서 작업을 매우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옵티머스의 생산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사정했는데요. 60개월 안에 한 달에 10만 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생산이 시작되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에 대한 질문에 CFO는 이번 실적 발표 콜이 그런 문제를 7분에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테슬라의 미래가 흥미진진하고 회사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HW3 차량에 대한 투자를 질문해서 테슬라는 먼저 HW4 차량에 무인 FSD를 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HW3 차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가 메가팩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태양광과 배터리 프로젝트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매우 강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테슬라는 내년에 휴스턴에 세 번째 메가 팩토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했어요. 오후 6시 11분부터는 애널리스트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테슬라는 현재 소수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스틴에서 7,000마일 이상의 무인 주행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일론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최대한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강조하고 사이버캡이 비용 면에서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Confident, 사이버캡의 마일당 비용은 적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thoughtful, 테슬라 로보택시 플릿은 아마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작은 규모에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일론이 덧붙였어요. 오후 6시 15분에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가 일론에게 테슬라의 13%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편안한지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요한 우려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이 주제가 다가오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일론은 농담으로 자신이 액티비스트 투자자들에 의해 축출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테슬라 지배력을 원하지만 자신이 미쳐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제거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는 않은 지배력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여러 옵티머스 로봇들과 함께 무대에 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오후 21분에 바클레이즈가 일론에게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을 로봇택시 네트워크에 넣는 아이디어에 대해 물어봤어요. 일론은 테슬라가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안전에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FSD 구독 트렌드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테슬라는 북미에서 FSD V12가 출시된 이후 소비자 채택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했어요. FSD에 대한 더 많은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일론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환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는 테슬라가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자율성이 규모에 달하면 테슬라의 경제성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놀랄 것이라고 했어요. 오후 6시 29분에 트루이스트가 테슬라의 더 저렴한 모델들과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는 농담으로 그냥 모델 Y 쳐라 생겼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또한 사람들이 테슬라를 원하지만 차들이 여전히 충분히 저렴하지 않다고 했어요. XAI와 테슬라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또한 XAI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지만 테슬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실제 세계 AI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둘 다 매력적인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후 5시 30분에 테슬라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와우, 여러분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로보택시 서비스 본격 시작,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생산 계획, 그리고 테슬라 다이너까지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로보택시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계획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그리고 5년 안에 월 1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한다는 목표도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테슬라의 최신 소식과 분석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